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시각각의 정철진입니다. 여러분 이 드럭스토어라고 잘 알고 계시죠? 의약품과 화장품, 이 생활용품 물론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 먹는 식품까지도 취급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현재 이 드럭스토어의 확장세가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5년 사이에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드럭스토어가 점점 많아질수록 실은 동네 슈퍼마켓은 물론이고 화장품점, 외국 약국점, 이 골목 상권이 너무 많은 피해를 봅니다. 이 드럭스토어가 아주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업종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 드럭스토어 문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에서도 조만간 드럭스토어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와 또 이 해결 방안들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상공인 시시각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취재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코너입니다. 지난 9월 3일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요, 이 자영업자와 소상인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이 국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이 다양한 불합리한 규제들 빨리 해결해달라 이런 목소리 나왔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채은 기자? 네, 이채은입니다. 일단 이 3일날 열렸던 두 번째 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의 주요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보고 가죠. 네, 규제개혁 장관회의는 지난 3월 7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예. 3월에 이어서 이번 달 3일 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요? 2차 회의에서는 우선 1차 회의에서 발굴했던 현장 규제 52건과 손톱 가시 92건,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 방안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 국민 참여를 위해 개선한 규제 정보 포털의 시연에 이어 국민과 기업의 현장 건의를 듣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분야 규제개혁 과제도 새롭게 발표했는데요. 네. 도시 건축 규제와 인터넷 경제, 농업 규제, 지자체 규제 등 모두 4개 분야입니다. 국토부와 미래부, 농림부 등 각 부처 장관들이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채은 기자, 이제 이번 규제개혁 토론에 한국 사회, 한국 경제 전반에 있는 규제들 다뤘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소상공인들 관련 규제들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왔죠. 어떤 규제들이 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김병호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장은 생닭 포장 문제를 건의했습니다. 네. 전통시장에서는 이전까지 개별 포장이 안 된 생닭을 판매했었지만 올해 4월 1일부터는 개별 포장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개별 포장 비용 탓에 생닭 가격이 마리당 500원에서 700원 상승하고 포장지가 비닐이라서 썩지 않는 쓰레기가 배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 생닭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냉장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개별 포장을 하지 않아도 위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중국 재래시장 대표 역시 식품 가공과 관련해 위생 규정과 시설 규정을 완화해 지속 가능한 전통시장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생닭 규제 관련 거 있었고요. 다른 것들도 있었죠? 네, 이외에도 불필요한 미용 자격증 제도, 게임 콘텐츠 규제, 배달 판매 규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날 회의도 그랬고 1차 회의도 그렇고 참 현장에서 목소리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규제 완화나 이 규제 철폐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힘든 것도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 없을까요? 직접적으로 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더 빨리, 더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 규칙 등 이른바 지방규제 5만 2천여 건 가운데 10%가량인 5천여 건이 연말까지 사라집니다. 예. 또 지방자치단체 간 규제 편차를 비교할 수 있는 지방규제지수와 지방규제 정보지도가 제작 공개됩니다. 아예 이렇게 양으로서 확실하게 규제를 해라, 이런 거네요. 네. 정부는 243개 모든 지자체의 규제 개혁 추진 현황을 규제 정보 포털에 공개하고 각 지자체의 규제 개혁 노력도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와 공무원에게 특별 교부세와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예.
아울러 전 지자체의 원스톱 민원 처리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는 등 현장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고 있는 소극적인 행태를 혁신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우리 박근혜 정부 규제 완화 또 규제 철폐라는 화두를 들고 나온 만큼 이 기회에 불필요한 규제를 좀 잘 완화하고요. 또 효과적으로 개선해서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움 겪는 일 많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채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 편히 이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 전국 상가세입자협회에서 최근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중에서 이 환산 보증금 규정을 바꿔야 한다, 개선해야 한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대체 어떤 문제점들이 거론됐는지 자세한 내용 전국 상가세입자협회 권구백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구백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요, 회장님,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이번 주였나요? 지난주에 이제 정부가 권리금을 법제화하겠다. 드디어 이 법상으로 상가 권리금이란 단어 넣겠다.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시행 방안도 나왔고요. 이번 발표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네. 늦은 감이 있지만요.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권리금 보호를 법제화하겠다고 나선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 초인 2월 25일 박 대통령께서 직접 담화를 통해 상가세입자의 권리금을 보호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요. 그랬죠. 그 후에 정부 쪽에서 권리금 법제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있었고 당사자 단체인 전국 상가세입자협회는 권리금 법제화에 대해서 이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현재 상가세입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자 전국 상가세입자협회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에서도 이 상가 권리금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법제화된다고 하니까 나름 또 보람도 느끼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효과적으로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은 오늘 할 이야기는요. 이 환산 보증금입니다. 환산 보증금. 과연 이게 뭐고 또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상가세입자들이요. 건물주와의 관계에서 가장 억울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환산보증금과 관련된 피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현재 서울시 기준에서요. 환산보증금이 4억 원. 예를 들어서요. 임차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임대료가 350만 원이면요. 예. 임대료 곱하기 100을 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환산보증금이 4억 원이 됩니다. 예. 영업 종료 후 돌려받는 보증금은 5천만 원인데 환산보증금은 4억으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네네. 예, 서울시 기준 환산보증금이 4억이 넘는 상가는요, 재계약 시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임대료 상한선인 9%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회장님.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환산 보증금이라는 게 일단 넣는 보증금 플러스 매달 내는 월 임대료 곱하기 12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돌려받는 돈은 이제 환산보증금 중에서요, 임차 보증금만 돌려받게 되는데요. 그렇죠. 나머지 월세 350만 원 매달 내는 거는 그냥 집주인한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비용입니다. 비용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을 환산보증금을 잡아서 마치 그 임차 상인의 재산처럼 의지가 되는 것은 잘못된 건데요. 근데 서울에서는 이게 4억이 넘으면은 집주인이 월세 막 마음대로 올려도 된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딴 데서도 이제 금융은 틀리지만은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요. 임대료를 2배, 3배 올려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또 하나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환산보증금이 4억이 넘는 상가는요. 매매 등으로 건물주가 바뀔 경우에 새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하면 가게를 비워줘야 합니다. 예. 환산보증금이 4억이 넘는 상가는요. 건물주가 바뀔 경우에 상가세입자에게 법적 대항력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이렇게 환산보증금 제도는요. 건물주가 임대료 폭탄으로 상가세입자를 내쫓거나 착취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건물 매매 시에 새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할 수 있어서요. 네. 상가세입자를 아무런 보상도 없이 내쫓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네네. 예. 환산보증금 제도를 옹호하는 정부 측의 논리는 돈이 많은 부자 상인까지 보호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인데요. 예. 하지만 바꿔 생각해 보면은 온 상권에 환산보증금을 넘기는 비싼 상가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를 비상식적으로 과도하게 비하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회장님 느낌 같은 건데요. 뭐 환산 보증금 4억이야. 그러면 마치 이렇게 이제 세든 임차인 같은 경우에 부자 상인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보증금 5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임차방에는 비용을 지불하는데요. 그걸 예. 받는 임대인들은 더 부자 임대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부자 임대인은 이제 오히려 예. 9% 적용받지 않고 계약 시 임대료를 2배, 3배 올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근데 서울에 그런 또 것들 웬만한 중에 임대료가 또 뭐 200, 300만 원 다 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예, 서울시 기준에서요, 주요 상권 같은 경우에는 70%가 이 보호를 못 받는 입장입니다. 예, 예. 제가 이야기를 좀 더 피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주요 상권의 하나의 홍대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실제로 한산보증금이 넘는 카페를 건물주가 임대료 1,3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네. 임대료를 부담하지 못하는 그 카페 사장은 계약 거부로 이제 쫓겨난 다음에 예. 건물주는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더 높은 임대료를 받고 입점시킨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쫓겨난 상인은 자기가 낸 권리금은 못 받는 거네요. 네, 그 전혀 누구한테도. 보상 없이 쫓겨난 겁니다. 날리는 거네요. 예. 예, 그분도 수억 가까운 돈을 투자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회수하지 못하고 아. 그냥 그대로 보증금만 받고 나간 거죠. 예, 예. 정말 큰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네. 또 하나는요. 부산의 한 유명 카페는요. 개업 2년 만에 건물주가 400만 원 이상 임대료를 800만 원을 올리고 네.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이 금액에 계약을 못할 경우에는 자기 딸에게 가게를 주겠다고 협박하는 그런 사례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건물주가 해버리겠다. 뭐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무엇보다 심한 경우가 있는데요. 전국 주요 상권에서 일부 기획부동산이 한산보증금이 넘는 상가를 매매하도록 유도를 했다. 그리고 네. 새 건물주에게 기존 상가세입자를 내쫓고 새로 상가세입자를 들이면서 권리금을 건물주가 받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부추기는 거네요. 부동산 수수로 네. 예. 고액의 권리금 수수를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정말 약탈적인 행위죠. 네. 이러한 행위들이 상가 재테크한 그런 미명하에 지금 전국 주요 상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게 환산보증금이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데 그걸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서울이 4억이라고 말씀하셨죠? 금액을 예. 올려도 네. 작년에는 3억이었는데 올해부터 4억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한산보증금 넘기고자 건물주가 오히려 임대료를 올리는 현상도 더 올려버릴 수가 있네. 예. 그리고 저희가 문제를 삼고 있는 핵심은 한산보증이 높을수록 네. 좋은 상권에 좋은 가게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을 건물주를 과도하게 보호하겠다는 것이 저희가 네네. 문제를 삼는 겁니다. 예. 오히려 영세한 임대인 같은 경우는요. 예. 임대료도 9% 이상 올리지 못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오히려 더 비싼 가게들은 임대료를 역차별을 하네요. 정말 예. 모순된 것이죠. 그렇죠. 외국 사례는 어떻습니까? 외국에도 뭐 이렇게 있어서 임대료 막 마음대로 올리고 못 올리면 쫓겨내고 막 이런 사례들입니까? 예. 어떻습니까? 영어권의 보장이. 선진국에서는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선진국에서도 그 권리금이라는 것이 한국에만 있다는 그런 것은요. 네. 잘못 와전된 겁니다. 예. 선진국에서도 권리금이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은 법으로 잘 보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우선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네. 10년, 20년 혹은 대를 이어 장사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가 법으로 상가세입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우선 우리나라 상가법 보장기간이 불과 5년에 불과합니다. 예.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영업보장기간 제한 없이 계약갱신권을 상가세입자에게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대를 이어 오랫동안 장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건물주가 상가세입자를 내보내려면요. 네. 상가세입자가 오랫동안 일하면서 쌓아놓은 영업가치를 단골손님수까지 정밀하게 개선해서 보상을 한 후에야 내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할 핵심은요. 네네. 건물주라도 상가세입자의 영업가치를 보상해주고 나서야 자신의 건물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건물주가 상가세입자를 내보는데 아무런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건물주가 마음대로 상가세입자를 내쫓고 권리금을 강탈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 선중의 사례를 보면 공통된 점이요. 건물주라도 상가세입자를 내보내고 자신이 직접 상가를 사용할 때라도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건물주가 이렇게 큰 보상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굳이 상가세입자를 내보낼 이유가 없는 것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방향을 복합적인 시급합니다. 네. 상가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적 문화적 토대 위에 선진국에서는 상가세입자가 한 가게에서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맘 편히 장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네. 그런 조건에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게의 개성을 살리고 모두의 상업 문화를 이루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회장님, 우리는 이제 영업 보장 기간이 5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업 보장 기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까?
계약형 신권을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기한제는 없이. 그래서 10년, 20년 대를 이어 장사하는 게 가능한데요. 근데 건물주가 월세를 올릴 수도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는 것들이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가 마음대로 거의 올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서는 그 월세를 올리는 협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협의체가.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가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건데요. 네. 이런 것도 정책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환산보증금 제도는 진짜 여러 곳에서도 이 문제점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임대차 보호법 좀 개정하고 바꾼다고 하면 환산보증금을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희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폐지한다. 헌법에 평등과 행복 추구권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제대로 구현하면은 저희가 보는 환산보증금 문제는 임차인의 문제도 있지만 임대인을 보좌 임대인과 영세 임대인으로 나누는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영세 임대인보다는 오히려 돈을 잘 버는 임대를 받는 부자 임대인을 가보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 그런 걸 이제 개선하자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환산보증금이 넘는 주요 상가들은 기획부동산이 건물 매매를 통해서 새로운 건물주에게 상가 재테크란 미명하에 기존 상인을 쫓아내고 권리금을 받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그 영업 보장 기간에 대해서도 좀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저희가 환산보증금 제도는 당연히 폐지돼야 되는 것이고요. 또 영업 보장 기간 말씀을 드리면은, 선진국 일본에서는 이제 기간 제한 없이 보호를 하고 있고요. 프랑스는 14년, 독일은 30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30년 보장이요. 예. 예. 근데 최근 상가법에 대한 기사를 보면 정부가 준비하는 상가법안은요, 5년 영업 보장 기간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네. 정부 측 이유가요, 우리나라 경제 특성상 소비 패턴과 업종 패턴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네네. 그런 5년이 맞다고 주장하는데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짧은 영업 보장 기간 때문에 예. 소비 패턴이나 업종의 변화 패턴에 영향을 끼치고 네. 결과적으로 짧은 영업 주기를 만들고 있는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권 회장님, 저희가 이번 부분은요, 좀 더 이야기가 심화되기 전에 일단 여기서 정리를 좀 하고요. 얘기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튜디오에 한번 우리 권구백 회장님 모시고 이 환산보증금 문제, 영업보장 문제,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권리금 문제 한번 이 심층적으로 다룰 기회를 마련해 보죠. 네, 좋은 기회 주시면 또 고맙겠습니다. 예, 꼭 저희 스튜디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감사합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 상가세입자협회 권구백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국민 생선이죠. 바로 고등어의 철이 돌아왔습니다. 이맘때쯤에는 안동 서부시장에서는 간고등어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상공인 네트워크 시간에는 바로 이 간고등어 축제가 한창인 안동의 서부시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안동 서부시장 상인회 김종진 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종진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서부시장의 안동 간고등어 축제 올해로 4회째입니까? 어떻게 시작된 축제입니까? 예, 저희 안동 서부시장은 약 한 40년 된 전통을 가진 시장으로서 처음에는 주변 농촌에서 농산물을 가져와 판매하다가 80년대에는 홍등가로 유명을 떨치다가 정부 시책으로 철수가 이루어지면서 지금의 시장 형태로 흘러오다가 불경기가 계속되던 중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안동 간고등어 협회와 안동시의 지원으로 안동 서부시장 상인회가 주관하는 축제라고 봅니다. 예, 축제가 4회째입니다. 이렇게 축제 좀 하시고 나서 이 안동 서부시장 매출액, 수익성 좀 좋아졌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안동 서부시장 상인회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는 약 한 230개 점포 중에 30개 가게 이상이 빈 점포였는데 지금은 우리 안동 간고등어 축제를 개최함으로 해서 시장 활성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금은 빈 점포가 거의 없고 각 점포의 그 매출이 약 한 20% 이상이 신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안동하면 이제 강고등어 뭐 너무나 유명한데 서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강고등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맛도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축제에서는 강고등어 외에 또 어떤 거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동에는 안동 찜닭보다 유명한 것이 바로 안동 강고등어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안동 강고등어를 홍보하기 위해서 원래 안동 강고등어는 내륙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생선이지만은 염장을 해서 오래 두고 먹을거리를 해서 안동인들이 즐거 먹었고 오랜 역사를 가진 음식입니다. 역사성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고 안동의 대표적인 먹을거리로 품격 있는 음식에 포함됩니다. 예. 이외에도 예. 안동에는 안동 참마, 안동 그렇죠. 헛제사밥, 안동 건진국수, 안동 식혜 등이 있습니다. 예, 또 뭐 순대국밥도 있고요. 이번 이제 축제 계속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뭐 다양하죠. 먹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안동 강고등어 정식도 있지만은 서부시장에 유명한 것들이 네이버에 들어가 보시면 안동 서부시장 내에 유명한 네, 회장님. 네. 예. 저희 이제 프로그램 내용 좀 한번 같이 전해 주세요. 시장 관계상. 여러 가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페스티벌로요. 예. 18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해서 19일 식전 행사로 강고등어 육로 행사 운송 행렬이 재현됩니다. 그리고 안동 강고등어의 50년 간접이 명인이 고등어를 소달구지에 싣고 앞장서면서 만장꾼들과 하고 지게꾼, 보찜꾼들이 그 뒤를 이어 걸으면서 강고등어 운송 풍속을 재현하는 그런 행렬입니다. 그 중에 또 우리 서부시장 풍물패가 흥을 이제 돋구는데요. 네. 행렬 마지막에는 새끼줄에 고등어를 끼워서 시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예. 특히 이 행사를 필두로 개막식과 강고등어 염장 시연, 전통 혼례식, 강고등어 요리 시연회, 전통 윷놀이, 그리고 안동 시민 노래자랑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또 안동 강고등어 요리도 맛볼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안동의 서부시장에 좀 관심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동 서부시장 상인의 김종진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경기도형 문화야시장으로 선정된 양평 물맑은 시장과 오산 오색시장이 본격적으로 야시장을 개장합니다. 각 시장은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볼거리, 먹거리를 확대할 계획인데요. 양평 물맑은 시장은 점포에 1980년대 포장마차 컨셉트의 매대를 설치해 지난 13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방문자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있으며 오산 오색시장은 문화야시장 운영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마친 후 오는 23일부터 5일장인 장날을 마쳐 야시장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울산광역시가 점포 신설 및 리모델링 등의 이유로 간판 디자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점포의 간판 디자인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에 제한은 없으며 간판 주문 제작 전 울산시청 도시디자인과의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한데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포 특성을 최대한 살린 간판 디자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상공인이 대상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은 계속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